오늘도 조용하네. 72세의 김종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빈 찻잔을 바라봅니다. 미국 오리건주 작은 마을의 2층 집, 거실 한쪽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잃은 후 이 집은 말 그대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김종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읽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식탁에는 여전히 두 사람 분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난로 옆에는 아내의 파란색 스웨터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스웨터를 치우지 못하고 있었죠. 아내가 떠난 후 김종석의 하루는 참으로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핀 장미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 장미꽃들조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잊을 만큼 무기력해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타주로 떠난 자식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딸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손자들의 얼굴도 화상통화로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김종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혼자 먹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많았고 간혹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함께 보던 드라마, 함께 계획하던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김종석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시계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리워요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향수병, 부엌 찬장에 정리되어 있는 찻잔들, 서재에 꽂혀 있는 요리책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김종석은 문득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보았던 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충직하고 강단 있는 눈빛,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리워졌죠.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어요. 김종석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진해졌어요. 특히 아내를 잃은 후 그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릴 적 경상남도 진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김종석은 이웃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백구라는 이름의 그 개는 새하얀 털을 가진 암컷이었는데 주인이 밭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죠. 김종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박 사장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워싱턴주에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한인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김종석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2시간 넘는 거리였지만 마음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브리더 김씨 부부의 집에 도착한 김종석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진돗개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새끼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과 연한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수컷이었는데 다른 새끼들이 떠들썩하게 뛰어다닐 때도 혼자 조용히 앉아 김종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참 차분해요. 생후 2달 된 수컷인데 형제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브리더가 설명했습니다. 김종석이 손을 내밀자 새끼 진돗개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았어요. 그 순간 김종석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였어요.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서 새끼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김종석은 아내와 함께 자주 보던 하늘을 올려다보며 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늘이라고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하늘은 새로운 환경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김종석이 준비해둔 방석에서 첫날 밤을 조용히 보냈고 다음 날부터는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김종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도 따라서 일어났고 커피를 끓이면 부엌 한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하늘이 김종석의 감정을 읽는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김종석이 아내 사진을 보며 슬퍼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억지로 관심을 끌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김종석은 하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문 가져오기, 슬리퍼 물어다 주기, 전화벨이 울리면 알려주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죠. 하늘은 놀랍도록 빠르게 모든 것을 익혔고 무엇보다 김종석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돗개를 처음 본 이웃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낯선 견종에 대해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본 후에는 모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체부인 톰 아저씨가 가장 먼저 하늘과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를 몰랐던 톰 아저씨였지만 하늘이 짖지도 않고 조용히 꼬리만 살랑거리며 인사하는 모습에 금세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주머니에 개 간식을 챙겨와서 하늘에게 주곤 했어요. 이 친구는 참 신사네요. 다른 개들처럼 뛰어들지도 않고 정말 점잖아요. 톰 아저씨가 김종석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우체부가 올 때마다 현관 앞에서 기다렸지만 결코 소란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꼬리만 살짝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톰 아저씨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죠. 옆집에 사는 메리 할머니도 하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개가 무서워서 담장 너머로만 바라보던 메리 할머니였는데 하늘이 자신의 정원에 들어와도 꽃을 해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심지어 하늘이 정원의 해충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고마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선생님 댁개는 정말 똑똑해요. 우리 정원에 토끼들이 와서 꽃을 뜯어먹을 때마다 쫓아내주거든요. 메리 할머니가 다른 이웃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존슨 가족의 2 아이들도 하늘을 무척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낯선 개를 조심하라고 했지만 하늘이 아이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자유롭게 놀게 해줬습니다. 하늘은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가가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늘이 다른 개들과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여러 개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은 결코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으르렁거려도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피했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개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개 주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죠. 김종석은 하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가져오기는 이미 완벽하게 해냈고, 이제는 전화기 가져오기, 슬리퍼 찾아주기, 심지어 간단한 심부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김종석이 하늘아, 열쇠. 어디 있지? 라고 혼잣말을 하면 하늘이 열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짖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김종석이 한 번만 가르쳐줘도 금세 이해했고 실수를 하면 스스로 고쳐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김종석의 기분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김종석이 우울해할 때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하늘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하늘을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늘도 이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했어요. 최근 들어 김종석은 가슴 부근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압박감과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주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김종석이 가슴을 만지며 힘들어할 때마다 하늘은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았고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려 했습니다. 간혹 김종석이 숨을 깊게 쉬며 의자에 주저앉을 때면 하늘도 함께 앉아서 주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김종석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한국계 의사인 박 선생이 자세한 검사를 해봤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심전도 검사에서 약간의 불규칙한 패턴이 발견되었고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나이 그리고 최근의 상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박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종석은 하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듯 말했어요. 하늘아, 아저씨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종석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걔가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김종석은 하늘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며칠 동안은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종석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다닌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김종석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끓였어요. 하늘도 주인을 따라 부엌으로 와서 물그릇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아 보였어요. 점심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채소들을 꺼내던 김종석은 문득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근과 양파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늘은 거실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칼을 들고 양파를 썰기 시작한 김종석은 갑자기 가슴에서 올라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려오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김종석이 중얼거리며 칼을 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짧게 짖었어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하늘이 경고하듯 한 번 짖은 것이었습니다. 김종석이 하늘을 돌아보려던 그 순간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안 돼. 김종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타일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어요.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숨소리는 거칠고 얕아졌습니다. 하늘은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과 함께 김종석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엌에는 썰다 만 양파와 당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마 위의 칼만이 이 평범했던 오후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종석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고 얕아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주인이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종석이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공포와 고통의 냄새, 그리고 차가워지는 몸의 냄새였어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김종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코를 킁킁거리며 주인의 얼굴 주변을 냄새 맡아봤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하늘은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김종석의 얼굴에 코를 비비고 앞발로 어깨를 살짝 건드려 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강하게 앞발로 김종석의 팔을 건드려 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평소 낮잠을 잘 때와는 숨소리도, 냄새도, 몸의 온도도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하늘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김종석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평소 같으면 주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기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지금은 주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은 거실로 달려가서 전화기를 물고 김종석에게 가져다 놓았지만 주인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김종석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고 숨소리는 더욱 약해졌어요. 하늘은 불안함에 작은 소리로 울음소리를 냈지만 집안에는 하늘과 쓰러진 주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하늘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밖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평소에는 자주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자동차 소리도 지금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하늘은 김종석의 곁에 엎드렸습니다. 주인의 차가워지는 손에 자신의 따뜻한 몸을 비비며 마치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듯 했어요. 하늘의 큰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하늘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은 몇 번이나 현관과 부엌을 오가며 밖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김종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전히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던 주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서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김종석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고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늘은 다시 한번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틈으로 코를 내밀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귀를 바짝 세우고 어떤 소리든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주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이 집에 와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하늘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소리였어요. 트럭이나 밴 같은 큰 차량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은 즉시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틈 사이로 코를 내밀고 바깥 상황을 주시했어요. 갈색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 마이크가 큰 상자를 들고 김종석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강아지 사료가 들어있는 상자를 배달하러 온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김종석이 문을 열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택배를 받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택배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평소에 이 집 주인은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온 하늘은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짖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마이크의 바지가랑이를 살짝 물었어요. 너무 세게 물지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은 채로 부드럽게 물고는 집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녀석이 뭐지? 마이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행동에서 적개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마이크의 바지를 놓고는 몇 걸음 현관 쪽으로 들어간 뒤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마이크에게 다가와서 바지가랑이를 살짝 물고 당겼습니다. 마치 따라와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행동을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마이크는 20년 넘게 택배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개들을 만났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개는 처음 봤어요. 보통 개들은 짖거나 뛰어오르거나 관심 없이 지나가거나 하는데 이 진돗개는 마치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뭐라는 거니? 마이크가 하늘에게 물었지만 하늘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현관문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돌아와서 마이크를 보고 다시 바지가랑이를 살짝 물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이크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 집 주인은 집에 있을 시간인데 문을 열지 않고 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큰 눈으로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따라와 달라 우리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택배 상자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하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보자. 마이크가 말하자 하늘은 즉시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들어가면서 계속 뒤돌아보며 마이크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도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고 마이크는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부엌 입구에 도착한 순간 마이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종석을 발견했습니다. 오 마이 갓,
마이크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종석을 보며 외쳤습니다. 김종석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마이크는 즉시 무릎을 꿇고 김종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매우 불규칙했어요. 991에 신고해야겠어. 마이크가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 바로 옆에서 김종석을 내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꼬리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귀는 뒤로 젖혀진 채 주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91입니다. 응급 상황을 신고합니다. 마이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한 노인분이 집에서 쓰러져 계세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고 숨은 쉬고 계시지만 얼굴이 창백해요. 주소는? 마이크는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마이크는 응급처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어요. 김종석을 옆으로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담요로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가 김종석을 돌보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때로는 김종석의 손을 하자주기도 했고 때로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응급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하늘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그들이 김종석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어요. 이계가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마이크가 하늘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김종석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심장 쇼크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김종석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늘은 구급대원들이 김종석을 들것에 옮기는 과정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김종석이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조용히 뒤따랐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하늘은 김종석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계는 어떻게 하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안 돼요.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구급대원이 말하다가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돌봐드릴게요. 이 개가 주인분을 구한 거거든요.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음 날 이 놀라운 구조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택배기사를 직접 불러서 주인을 구한 진돗개라는 헤드라인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기사에는 하늘의 사진과 함께 김종석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크와 하늘, 그리고 회복 중인 김종석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계가 아니었다면 김 선생님은. 마이크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늘의 면회를 허락했어요. 김종석이 의식을 회복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것이 하늘이었거든요.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이는 괜찮아요? 김종석의 첫마디였습니다. 하늘과 김종석이 병원에서 재회하는 순간 간병사들과 의료진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늘은 조용히 김종석의 침대 옆에 앉아서 주인의 손을 하차주었고 김종석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김종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그를 반겼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하늘을 보러 매일 찾아왔어요. 김종석은 이런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퇴원 후 김종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가죽공예 전문점에 가서 하늘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가죽 목걸이를 주문했어요. 하늘이라는 글자가 아름다운 서체로 새겨진 검은색 가죽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나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영어로 새겨 넣었어요. 하늘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김종석이 새 목걸이를 하늘의 목에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얌전히 서서 주인이 목걸이를 채우는 것을 허락했어요. 목걸이를 한 하늘의 모습은 더욱 당당하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후속 기사를 위해 다시 찾아왔을 때 김종석은 진돗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죠.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개들이에요. 김종석의 설명을 들은 기자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도 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하늘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역시 진돗개는 다르다며 자부심을 느꼈고 현지에서 태어난 한국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역 한인회에서는 하늘에게 올해의 영웅견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택배기사는 이후에도 김종석의 집에 정기적으로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둘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선택해서 김 선생님을 구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마이크가 말할 때마다 하늘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김종석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늘과 함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이었어요. 이 산책 시간은 김종석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늘을 쓰다듬어 주려는 아이들과 대화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몇 달이 지난 후 김종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마음의 안정이 약물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김종석에게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종석은 하늘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한국에서 온 개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마음 그 자체구나. 그 마음이 이 낯선 땅에서 내 생명을 구해줬어. 하늘은 주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금도 김종석과 하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돗개 하늘은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마을 전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종석은 매일 아침 하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담긴 진돗개 하늘과 함께 그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따뜻하게 펼쳐지고 있어요.